평소에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성적인 내과 질환이 있는 분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여러 가지 약물들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노인 환자분들의 한 3분의 1 정도에서는 평균 5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어느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5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입원하는 그 확률이 5가지 이하의 약물을 복용하는 분보다 한 18% 정도, 사망 가능성이 25% 정도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약물을 여러 가지를 복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약물을 여러 가지 복용하는 경우에는 꼭 복용을 해야 되는 약물인지를 확인을 하고 복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장기들을 보면 심장부터 해서 간, 콩팥이 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장기 중에 하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피부 문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저 질환으로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소염 진통제 복용을 조심을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런 소염 진통제 복용이 심장 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아니면 심장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심질환이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심장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콩팥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약물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약물들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콩팥 기능이 악화돼서 나중에는 투석을 하는 단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을 잘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평소에 머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 소염 진통제를 많이 복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소염 진통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심장이나 콩팥 또 간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간 수치가 평소에 높은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소염 진통제 복용을 할 때 주의를 해서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콩팥 기능을 볼 때 이제 주로 크레아티닌 수치나 아니면은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해서 콩팥 기능을 보게 되는데,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이런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콩팥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이제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런 약들을 같이 다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약물을 복용하다가 간 수치가 올라갔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약물로 인한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고지혈증약 같은 경우에도 간 수치를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시다가 간 수치가 상승하거나 한 경우에는 우선 고지혈증약을 중단을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방연쇄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약물을 복용을 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그 부작용을 또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또 그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또 나타났을 때 또 그것에 대한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혈압약 중에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 해서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혈압약은 붓기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붓기를 빼기 위해서 이뇨제를 복용하게 되고, 또 이뇨제를 이제 복용을 했더니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게 되고,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서 피로감이 유발이 되고, 또 이 피로감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약물을 복용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게 됐는데 속이 쓰려서 위염약을 복용하듯이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 약물의 가지수가 적다면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약물의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어떤 경우에는 10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제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스피린부터 해서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물, 심장 기능을 또 도와주는 약물들, 고지혈증약, 이런 약물들을 기본적으로 5가지 이상 10가지 정도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약물들이 반드시 필요한 약물인지, 꼭 지속적으로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약물은 중단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약물의 가지수를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만성 통증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도 또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약물들을 쓰게 되더라도 이제 증상의 호전에 따라서 그리고 검사나 경과에 따라서 약물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환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의사분들이 진료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꼭 필수적이지 않은 약물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위산 분비 억제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위산 분비가 평소에도 저하되어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위산 분비 저하제를 억제제를 쓰게 되면 더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약을 처방하고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약물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겹치는 경우도 있고요. A 병원에서 소염지 동제를 드셨는데 B 병원에서도 그런 소염지 동제 같은 약을 같이 드시거나, 장기간 복용하면 몸에 좀 해로운 약물을 다른 검사 없이 드시거나, 그런 경우에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약물을 복용을 하면서 중간중간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어떤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요새는 이제 이런 약물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많은데, 건강기능식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도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니면은 몸에 도움은 별로 되지 않고 부작용 가능성만 높은 기능식품인지 등을 잘 판별해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료할 때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게 있다고 하면은 다 가져오시라고 해서 꼭 드셔야 될 건강기능식품만 골라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시는 분들은 건강기능식품만 10가지 이상, 그리고 주변 지인분이 선물을 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약이나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복용을 할 때도 어떤 목적으로 드시는지,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드실 건지도 잘 생각해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물로 인한 부작용도 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이제 드시던 약물의 이제 리스트를 쭉 적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본인의 이제 증상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료를 볼 때 현재 이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병원에 잘 알려드리고, 기존에 드시던 약물과 충돌은 없는지, 또 기존에 드시던 약물과 같이 복용했을 때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그런 약물로 잘 복용을 하신다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